자, 수행평가는요, 50%고요. 원서 내용을 줍니다. 책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탑픽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쓰도록 하고요. 책을 챕터별로 나눠서 모둠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모둠이 그 챕터만 읽고 그 챕터에 대한 본인 의견을 작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서로 모둠에 모여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관찰합니다. 그래서 점수에 표시를 하시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각 챕터, 본인이 읽은 파트를 뭐 요약 정리하고 느낀점을 쓰도록 합니다. 이게 라이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써왔으면 그 쓴 거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예, 그 쓴 거를 발표하는 게 말하기 테스트입니다. 그 수행에 다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학기 중 2회씩 한다. 그러니까 학기당 2번씩. 그래서 중간 타이밍에 한 번, 기말 타이밍에 한 번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수행평가는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 요렇게 점수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읽기 10점 점수가 이 점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몇 점은 뭐 8점은 뭐 10점은 뭐 6점은 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보시면 평가 방식에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4월 이후에요. 4월 이후에. 왜냐면 모든 학교의 정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학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학생 평가 방식을 꼭 이해해 놓고 계셔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이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동소이할 겁니다. 근데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이 변화폭이 큰 만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배점이 돼서 발표까지 진행이 됩니다. 수행평가의 내용이었고요. 자, 학업성취입니다. 학업성취는 마찬가지예요. 그전엔 제가 어떤 식의 이 설명을 드렸냐면 22학년도 1학년 23학년도 2학년이 되겠죠? 24학년도 3학년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받았던 성적을 3학년, 2학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폭이 변화가 있나? 이걸 봅니다. 이걸 보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 성취도 표가 바뀝니다. 이 성취도 표도 바뀌기 때문에 제일 달라지는 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편차가 사라집니다. 편차가. 지금 요 정도의 편차는 지금 선정고의 요 정도 1학년 편차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선호하는 편차가 12%에서 15% 이내의 편차를 보시고 학교에서는 요걸 봅니다. 요걸 보면서 아이들의 수준,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없애버리고 심지어 모두 없앴냐면 생기부의 세특 기록사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도 다 이제 없앤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없어진 이유가 학교의 등급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 학교 간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의지예요. 학교 간의 추리. 그러면 이제 뭘로 평가를 할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궁구주의나 이런 거죠. 학교가 구분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편차도 없앴죠. 세부 특기 사항,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을 못 적게 했다고요. 그러면 학교별 편차를 구분하기가 학교 입장에서 어렵겠죠? 대학 입장에서는. 대신 대학은 뭘 요구했냐면 전체 성적표를 그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표를 다 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가 한 짓을 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대학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그런 큰 흐름 기억하시고요. 자, 성취도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자, 평균 편차 성취도 A, B를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평균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편차도 뭐 통과에서의 좀 벌어지는 23년도에 벌어진 부분을 빼면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12에서 15 사이가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취도 A, B를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머니들 제가 A, B만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A, B, C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선정은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구구국자 많이 문제인데 한쪽으로 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중간층이 상당히 두껍고 공부를 하려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요 표에서 꼭, 그러니까 물론 성취도로도 성적으로 비교해 주시는 부분을, 비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요 선정고 학업 성취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영어의 경쟁력을 좀 한 번씩 고려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경쟁력이 A, B의 성취도가 40%밖에 안 돼요. 다른 학교는 더 높거든요. A, B가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되게 많이 몰려있어요. 하위권이 워낙 점수가 떨어져서 편차가 크지 상위권이 되게 몰려있다고요. 근데 얘네는 상위권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A 상위권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A만 볼게요. A가 23하고 19예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형에 대한 대처나 모의고사에 대한 대처가 상대적으로 수학에 비해서 좀 덜 준비되고 있는 선정고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25년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과학에 대한 어떤 이런 비중들을 많이 고려하시기 때문에 선정고를 지원할 때 영어에 대한 준비가 어떤 대처가 약간은 미흡하지 않나? 라는 부분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성취도였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지표평가를 대비할 것인가에 말씀을 드리자면, 자, 결국 내신은요, 회독입니다, 회독. 그러니까 얼마나 몇 차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문이, 아까 말씀대로 올림푸스 기본에서 3개가 나오면 지문이 한 12개가 나옵니다. 지문이 12개가 나와요. 수능 모의고사 지문이. 그리고 모의고사가 하나가 들어가면 18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지문이 총 30개예요. 30개의 지문을 반복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죠. 자꾸 외우는데 잘못 접근을 하면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적용하는 능력 자체가 키워져야지 모의고사 학습,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과정들 자체가 필요한데, 이 보는 능력이 지금 연습을 하는 과정이고요. 3월 내신 대비 전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예비 1학년들한테 그 부분, 모의고사 이해시키고 유형을 알려주고 그 유형을 어떻게 오답을 하고 풀어야 되는가, 접근해야 되는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이라는 건 범위가 딱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여러 번 봤어? 라는 질문입니다. 수능은 너의 어떤 판단력을 보겠어? 라는 평가라면 내신은 너가 얼마나 많이 봤어를 보는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봤고 성실하게 봤어? 그래서 넌 이거를 꿰뚫어 보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독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회독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회독에 대한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고, 제가 진행하는 방식은 회독에 대한 이 일지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가 있다면 3개의 일지를 받게 돼요.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 일지에서 저 정도 이제 범위, 이거 2학년 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2학년 거 범위가 저 정도예요. 모의고사는요. 그러면 저렇게 나왔을 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자, 어휘 준비시키고 중요 문장 해석 연습시키고 그 다음 수업 내용 필기하고, 그럼 보통 제가 한 번 진도가 나면 5개 정도 나갑니다. 4개에서 5개 정도 나가면 한 줄이 쫙 6번까지가 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번을 과제를 줄 거예요. 1, 2번을. 그러면 수업을 나가죠. 그럼 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4, 5, 6번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올 때는 9번까지 해야가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진도를 빼겠죠. 9번까지 하는 것과 1, 2번 하는 이런 형태로 일지를 진행을 합니다. 부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게 거의 1주, 2주 텀이면 끝나요. 2주 텀이면 끝나는 한 회독이에요. 그럼 두 번째 회독은 이제 교재가, 그래서 보통 하나의 범위가 나왔을 때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제가 요 한 교재만 두는 게 아니라 세컨 교재, 서드 교재까지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회독량을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근데 변형을 예측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어렵죠. 그 내시는 분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내시는 분 어디에서 변형을 하고 어휘를 바꿀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응력을 키우는 거죠. 적응력. 일단 기본 지문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생겨놓은 상황에서 단어가 바뀌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지를 가지고 회독 연습을 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어요. 회독을 하고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오죠. 그럼 학생들이 거기서 잘 봤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봤어, 못 봤어, 아쉽네, 어쩌네 이렇게 끝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리뷰를 학생들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시험 끝나고 복귀하는 첫날에는 리뷰를 무조건 하고요.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시험 끝났을 때 항상 해놓은 그
셀프 리플렉션이라는 그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에다 항상 작성을 하게 합니다. 객관식부터 주관식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표가 나옵니다. 이게 객관식 파트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이게 서술형을 기재한 거고, 그 다음에 학생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3번, 4번이니까 1, 2번이 있겠죠? 1, 2번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일단은 회독에 대한 부분이 아마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1학년 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요.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시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맞은 문제, 서술형의 방향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한 번씩 보게끔 예, 정리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록이 돼야지만 다음 시험에 대비를 합니다. 다음 시험, 서술형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선정 같은 경우는요, 뭐 이거는 뭐 녹화돼서 모르겠지만 잘릴지도 모르겠는데 특정 유형의 서술을 내십니다. 선정은요 정해져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렇습니다. 특정 출제되는 이제 워낙 업자들이 많아요. 문제 이제 교재를 변형해서 만드는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작업을 이제 대신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에서 어떤 특정 업체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선정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선생님들이 다 발견하실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선생님 수행평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래? 제가 바로 질문을 해요. 언제 제출? 그러면 언제 제출이요? 그러면 제가 그 전 시간에까지 뭘 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한테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 본을 냅니다. 요 본을 내면 제가 이제 수정을 해서 주죠. 거의 바로 줍니다. 그 전날 주거나 그날 주거나 바로 줘요. 그래서 바로 받게 되면 이거를 그 다음 수업 시간까지 외워와서 쓰기 평가하고 말하기 평가를 같이 봅니다. 어떤 학생들은 제가 영상도 그냥 찍어요. 말하기까지는요. 쓰기는 쓰고요. 그래서 쓰는 시험 그 두 가지를 이제 준비시켜 놓고 수행 평가를 일단 오신 분. 특히 남학생들은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자기가 그거를 날짜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딱딱 틀린 것만 잡아주면 되는데, 남학생들은 일정을 이렇게 시키면 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알려줬을 때 해오고 암기시키고 그 준비를 시켜놓으면 수행평가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는 것에 아까 50%를 차지하는 수행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요겁니다. 수행평가는 일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고 아니고 이걸 구분해서 누군가 공유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다, 그리고 마감기를 지키는 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하고 공유를 해서 학원에서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고 수정 첨삭본을 가지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제가 그냥 문구를 하나 넣어봤어요. 그래서 one step at a time 해서요, 한 번에 한 발자국씩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뭔가 매력적인 뭔가를 계속 찾아요. 잘 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찾습니다. 근데 공부만큼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한 걸음씩 계속 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갔을 때 본인이 원하는 지점이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는 과정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이 많이 오갑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어머님들께서도 이렇게 본인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속 지속된 과정에 힘들어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계속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 뉘앙스가 많이 아닌, 그냥 공부해라가 아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을 본인이 의식하게끔 한번